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접촉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영토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다면서 정말 큰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보좌진은 크림 반도가 확실히 러시아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손 안 대고 고프는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크림 반도의 모스크바 영유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전매 특허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크림 반도는 굉장히 풍광이 수려한 곳입니다. 유명한 얄타 회담이 열린 곳도 바로 크림입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를 처음 공부할 때 보던 구소련 시절 텍스트북에는 엑스쿠르시아, 방학 때 여행 어디 갈 거냐는 디알로그 지문이 나오는데 크림도 자주 언급됩니다. 러시아인들이 여름 원족을 많이 가는 목적지 중 하나가 크림입니다. 그런데 퓰리츠상 수상기자 세이머 허시는 100억 원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주요 국제 리조트로 만들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트럼프는 뻑하면 리조트 개발을 꺼내듭니다. 허쉬는 이 때문에 대러 제재 해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1월에 취임한 이래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잠재적인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크림반도와 일부 돈바스에 대한 모스크바의 주권을 인정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는 2014년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가입했고 2022년에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헤르손과 자포로제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키예프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되찾겠다고 맹세했지만 모스크바는 이 지역의 지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허쉬는 서브스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더 광범위한 목표는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러시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2014년과 2022년 이후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고 크림 반도를 주요 국제 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푸틴과 파트너십을 맺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쉬가 언급한 소식 등은 돈바스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쉬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조 바이든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소식 등은 트럼프를 경제적 승자라고 묘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와 미채굴, 히토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 군대가 통제하고 있는 20%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모스크바에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흑해 지역 전체를 갖고 서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거점으로 교환하는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짜르그라드 저널리스트 이고르 푸체니시코프는 백악관에서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때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의 핵심 주제는 영토와 영향권의 분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아마도 중요한 항구인 오데사 지역을 포함한 푸틴의 다른 요구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로서는 오데사를 반드시 점령해야만 분쟁이 끝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데사를 포함한 흑해 연안을 모두 차지해야만 트랜스니스트리아의 안보 문제도 해결되고 노보로시아를 수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오데사로 진군은 안 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키예프군과 나토군의 군사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데사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여기에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서 오데사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전략가 이고르 디미트리예프에 따르면 미국이 보기에 오데사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곳에 자유경제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큰 물류 허브가 오데사라는 계산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통해 최소한 어느 정도 반러시아적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서둘러 오데사와 흑해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양보해 일시적인 휴전에 동의하면 휴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투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군대를 평화유지 임무에는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임무는 유럽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짜르그라드의 분석가 푸시치니코프는 이게 짜고 치는 공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파리와 런던의 모든 외침은 실제로 미국이 연출한 공연이고 트럼프는 이 아이디어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하면서 푸틴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외침은 요란하지만 결국 지들끼리 떠들다 그만둘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푸시치니코프는 그러면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분할한다는 아이디어에 동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보프에서는 2주 전 반데라주의자 로만 슈헤비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러시아가 폴란드의 영토를 떼어준다면 네오나치에 물든 이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란드 사회에 절대 동화가 될 수 없는 극단주의 폭탄을 안겨주고 대신 칼리닝그라드로 연결되는 회랑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로 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RT의 편집장이자 CEO인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우크라이나 국가를 언급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죽을 때가 됐다고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첫 소절은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의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영어로 하면 has yet to die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 곧 죽어야 한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